무려 생활 속에서 대응관계를 찾아보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이 그림에서 한번 대응관계를 찾아봅시다. 책꽂이의 수가 몇 개가 있나요? 3개가 있는데, 자, 그러면 책꽂이의 수에 따라서 대응하는 두 양이 있을 거예요. 책꽂이의 수에 따라서 대응하는 두 양. 자, 서로 대응하는 양은 어떤 건가요? 맞아요. 책꽂이 안에 있는 칸의 수네요. 그렇죠. 칸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3칸이 있죠. 따라서 우리가 여기다가 대응 관계를 정리하라고 하면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맞아요. 책꽂이의 수를 3배한 만큼 책꽂이 칸에 수가 있습니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책꽂이 수를 3배한 만큼 책꽂이 칸의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자, 그럼 두 번째는요. 자, 책꽂이 칸의 수가 있다면 또 어떤 게 대응하나요? 맞아요. 책꽂이 안에 책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책의 수가 돼서 책꽂이 칸의 수를 보니까 책이 지금 한 칸에 몇 개 꽂혀 있어요? 10개 꽂혀 있죠. 그래서 10배 한 수를 10배 한 만큼 책의 수를 선생님이 찾아냈네요. 그럼 이제 탁자의 수랑 어떤 게 대응하고 있나요? 탁자의 수만큼 아이들이 다 앉아 있나요? 보니까 규칙을 찾을 수 있나요? 아니요. 친구들이 앉아 있는 게 대응하진 않네요. 그러면 의자의 수도 탁자의 수만큼 대응하나요? 네, 대응하네요. 대응한다는 거 어떤 거예요? 의자의 수와 탁자의 수 사이에 어떤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규칙이요? 한번 찾아볼까요? 네, 의자의 수를 4로 나눈 만큼 탁자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 탁자의 수가 의자의 수에 관련이 있다고 정리할 수 있는 거죠. 다시 말해 탁자 하나당 의자 4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왼쪽의 그림에서 탁자마다 의자의 수가 그런데 선생님이 2번 문제를 안 풀고 넘어왔네요. 미안합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해보면 다시 2번으로 돌아갈게요. 자, 여기에 있는 책꽂이의 수를 하트라고 하고 책꽂이 칸의 수를 지금 1번 표를 다시 설명하는 거예요. 칸의 수를 네모라고 하면 대응관계는 뭐라고 정리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자, 책꽂이 칸의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자, 위에 있는 이 식을 여기에 있는 1번에다 넣어야 돼요. 그러면 식으로 만들어 볼게요. 책꽂이 칸의 수를 자, 하트랑 네모를 일단 그려주고 식이기 때문에 등호가 있겠죠. 네모가 되려면 어디에다가 3배를 해야 될까요? 하트에다 3배요? 네모에다 3배요? 네, 하트 모양에다 3배요. 왜? 책꽂이의 수가 하트잖아요. 수를 3배 한 만큼 책꽂이 칸의 수가 네모니까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요? 이번에는요. 책의 수를 네모라고 하고 책꽂이 칸의 수를 동그라미 2개라고 한다면 대응관계는요. 그렇죠. 등호가 있는데 자, 각각 동그라미 2개와 네모가 있다면 어디에다가 10을 곱해줘야 될까요? 10배 한 만큼이라 했어. 그렇죠. 책꽂이 칸의 수에다가 10배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3번을 정리해 볼게요. 자, 의자의 수를 선생님이 세모라고 해볼게요. 자, 탁자의 수를 동그라미라 하면 자, 대응 관계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대응 관계는 네모에서 나눠요. 4로. 그러면 동그라미. 혹은요. 동그라미에다가 4를 곱하면 세모의 개수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대응 관계를 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우리 이제 드디어 3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왼쪽의 그림에서 탁자마다 한 개씩 더 있어요. 자, 한 개씩 더 있다면 변동이 생기네요. 어떻게 해요? 탁자의 수를
선생님이 동그라미를 하고 의자의 수를 세모라고 할게요. 이거 대응관계 어떻게 나타낼까요? 원래는 곱하기 4를 했는데 한 개씩 더 했다고 했으니까 곱하기 4가 아니라 곱하기 5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그 이유를 얘기하라 그러면 이 4가 5가 된 이유를 설명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한 탁자에 자, 놓이는 의자의 개수가 몇 개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한 개 늘어났기 때문에 4가 5로 바뀌었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되겠습니다. 지혜는 친구들과 칠판에 미술작품을 자석으로 붙였대요. 그런데 여기 사용한 자석의 수랑 작품의 수 사이에 대응관계가 있대요. 한번 볼까요? 자, 10이 9가 됐고 7이 6이 됐어요. 6이 5와 대응하네요. 그렇다면 자 반대로 2는 누구랑 대응할까요? 네, 자석의 수가 3개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자석의 수에서 한 개를 빼면 미술 작품의 수가 나온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빼기 1이 되면은 미술 작품의 수다. 그럼 다시 말해서 우리가 자석의 수를 동그라미라고 하고 미술 작품의 수를 네모라고 한다면 자, 대응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대응관계는 자, 네모에다가 1을 더한 게 동그라미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반대로 동그라미에서 1을 뺀 게 네모다 라고도 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이 식을 보고 식에 알맞은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세모에다가 3을 더하면 네모가 되는 거. 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대응관계. 선생님, 언니의 나이를 다이아몬드 마름모 모양이라고 하면 자, 내 나이 세모보다 3살 많습니다. 이렇게 상황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네요. 자, 이 각각의 시계는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괄호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될까요? 언니의 나이를 무엇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 다이아몬드 모양. 내 나이는요? 그렇죠. 이 세모라는 기호로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우리 주변에서 또 대응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볼까요? 선생님은 사물함을 가지고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사물함을 가지고 어떤 대응 관계가 있을까요? 사물함 줄의 수에 대응하는 게 사물함 전체의 수다. 자, 사물함의 전체 수를 별표라고 한다면 사물함 줄의 수는 세모라고 할게요. 그러면 선생님 반에 있는 사물함에는요. 7개의 줄이 있어요. 그러면 이 별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우리 반 사물함이 한 줄에 7개씩 있다면 사물함 전체에는 이 사물함 줄의 수에다가 7개를 곱해서 사물함 전체 수를 구할 수 있다. 그럼 또 어떤 대응관계가 있을까요? 책상의 수로 대응관계 한번 찾아볼까요? 누구랑 대응할까요? 선생님은 의자의 수라고 할 수 있겠네요. 혹은 뭐 가림막의 수도 되겠죠. 자, 그러면 책상의 수 혹은 우리 코로나를 없애기 위한 가림판의 수를 세모라고 하거나 별표라고 한다면 결국 책상의 수만큼 가림막이나 의자의 개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기호로 나타낼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해서 선생님과 39쪽까지 함께 공부해 봤습니다.